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 같지가 않네라는 말이죠. 이 말은 몸의 힘이 예전만 못하다는 뜻일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머리 회전이 예전처럼 빠르지 않다는 의미일 때가 많습니다. 분명 방금까지 하려고 했던 말이 있었는데 막상 입을 열려니 생각이 안 나고 친구 이름이 목구멍 끝까지 나올 듯 말 듯 하다가 그냥 넘어가 버린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사람의 뇌는 신체에서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기관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힘, 기억하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판단력, 그리고 기분과 감정을 조절하는 힘까지 모두 뇌가 담당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뇌 속의 신경세포 수가 점차 줄어들고 신경세포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망도 약해집니다. 뇌의 부피가 서서히 줄어드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생활 습관과 환경에 따라 그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80세가 넘어도 또렷하게 기억력을 유지하고 책을 쓰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어떤 분은 60대 초반부터 사람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고 어제 있었던 일도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집니다. 둘 사이의 차이는 단순히 타고난 머리 때문이 아니라 평생 어떻게 뇌를 사용하고 관리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뇌의 놀라운 점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뇌의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뇌의 가소성이란 새로운 경험과 학습을 통해 신경회로가 다시 만들어지고 기존 회로가 강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악기를 처음 다루기 시작하거나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아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기존의 연결을 더 튼튼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뇌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머리를 잘 쓰자가 아닙니다. 노년기의 뇌 건강은 곧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와 직결됩니다. 다리가 조금 불편해도 머리가 맑으면 스스로 약을 챙겨 먹고 금전 관리를 하고 약속 시간을 기억하며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뇌 기능이 떨어지면 길을 잃거나 약속을 잊고 돈 관리에 실수를 하며 결국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더 큰 문제는 뇌 기능 저하가 감정과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이 느려지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점점 귀찮아지고 대화를 하다 실수할까 두려워 외부 활동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외로움이 깊어지고 우울감이 커지면서 뇌 건강이 더 빠르게 악화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뇌는 단순히 생각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뇌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자 사람과 연결되는 다리입니다. 건강한 뇌를 가진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호기심을 잃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기고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뇌 건강을 잃으면 이런 기회와 즐거움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부에서는 기억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 3부에서는 뇌에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 4부에서는 하루 10분으로 실천할 수 있는 뇌 건강 루틴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꼭 있을 겁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그중 하나라도 지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뇌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구체적인 방법, 바로 기억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력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능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힘이기도 합니다. 약속 시간을 기억하고 약을 언제 먹었는지 떠올리고 새로 만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일상 독립성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뇌를 매일 사용하기입니다.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자주 쓰면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약해집니다. 신문을 읽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은 기억력뿐 아니라 집중력과 사고력을 함께 키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항상 같은 책이나 같은 종류의 글만 읽지 말고 다양한 주제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역사, 과학, 소설, 여행기 등 평소에 접하지 않던 분야를 읽으면 뇌가 새로운 자극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뇌의 언어 처리 영역과 기억 영역이 동시에 자극됩니다. 악기를 배우면 손과 눈, 귀가 함께 움직이며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요리 레시피를 보고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평소에 해본 적 없는 요리라면 뇌가 더 활발히 반응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기존 회로를 강화합니다. 세 번째는 두뇌 게임입니다. 퍼즐, 스도쿠, 바둑, 체스, 카드 게임, 크로스워드 등은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 전략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체스는 다음 수를 미리 계산하고 상대의 전략을 예측해야 하므로 기억력과 집중력, 판단력을 동시에 훈련합니다. 바둑은 패턴을 읽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두뇌 게임은 하루에 15분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손글씨 쓰기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지만 손으로 직접 쓰는 행동은 뇌의 운동 영역과 기억 영역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손글씨로 일기를 쓰거나 감사한 일을 3가지 적어보는 습관은 기억력을 높이는 동시에 긍정적인 정서를 강화합니다. 다섯 번째는 반복 학습입니다. 기억은 한 번 입력했다고 바로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때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해서 복습하면 기억이 장기 저장소로 옮겨갑니다. 예를 들어 오늘 배운 것을 하루 뒤, 일주일 뒤, 한 달 뒤에 다시 복습하면 기억이 훨씬 오래 갑니다. 이 방법을 간격 반복법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시각화입니다. 기억하고 싶은 것을 그림처럼 머릿속에 그리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장을 보러 갈 때 필요한 물건을 글로만 외우기보다 그 물건이 놓인 가게의 진열대 모습을 떠올리면 훨씬 오래 기억됩니다. 또 사람 이름을 외울 때는 그 사람의 얼굴 특징과 이름을 함께 떠올리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사회적 활동입니다. 사람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뇌를 자극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단어를 찾고 상대방 이야기에 반응하고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기억력과 언어 능력이 동시에 훈련됩니다. 특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익숙하지 않은 주제에 대해 대화하면 뇌가 훨씬 더 활발히 작동합니다. 여러분, 기억력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삶을 즐기고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핵심 도구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습관들은 큰 비용이나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뇌를 조금씩 도전시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당장 단 10분이라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뇌 건강을 지키는 세 번째 방법, 바로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먹은 음식으로 만들어지듯 뇌 역시 우리가 먹는 영양소로 유지되고 작동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뇌세포의 건강,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 기억력과 집중력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뇌가 활력을 되찾지만 나쁜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으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며 기억력 저하가 가속화됩니다. 먼저 뇌에 좋은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연어, 고등어, 참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뇌세포를 유연하고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또한 염증을 줄이고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 2회 정도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면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생선을 자주 먹기 어렵다면 아마씨, 치아씨, 호두 같은 식물성 오메가3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두 번째,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 딸기에는 강력한 안토시아닌과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뇌의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기억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아침 요거트에 베리를 넣어 먹거나 간식으로 냉동 블루베리를 활용하면 간편합니다. 세 번째, 녹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상추 같은 녹색 채소에는 비타민 K, 엽산, 루테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한 끼 이상
샐러드나 나물로 섭취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네 번째, 견과류와 씨앗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해바라기씨, 호박씨에는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뇌세포막의 산화를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하루 한 줌 정도의 견과류는 기억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소금과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통곡물입니다. 현미, 귀리, 보리, 퀴노아 같은 통곡물은 뇌에 필요한 에너지를 천천히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정제된 흰쌀이나 흰밀가루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려 집중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섯 번째, 다크 초콜릿입니다.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에는 플라보노이드와 카페인이 들어있어 집중력과 기분을 높여줍니다. 단, 하루 20지 이내로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뇌 건강에 해로운 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랜스 지방과 과도한 포화지방입니다. 패스트푸드, 튀김류, 마가린, 일부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지방은 뇌혈관을 막아 혈류를 줄이고 염증을 일으켜 뇌세포에 손상을 줍니다. 두 번째, 과도한 설탕입니다. 단 음료, 케이크, 사탕, 초콜릿 과다 섭취는 혈당 변동을 크게 만들고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설탕은 뇌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해 장기적으로는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도한 알코올입니다. 소량의 와인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음은 뇌세포를 직접 손상시키고 기억력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네 번째, 지나친 나트륨 섭취입니다. 짜게 먹는 습관은 고혈압을 유발하고 이는 뇌혈관 손상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혈관이 약해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뇌 기능이 저하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한 가지만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면서 가공식품보다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뇌 건강 식단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뇌를 건강하게 하는 음식은 단기 효과보다 장기적인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 한 끼를 바꾼다고 바로 기억력이 좋아지진 않지만 매일 반복되면 몇 년 후 큰 차이를 만듭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저녁 식사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루 단 10분이면 실천할 수 있는 뇌 건강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뇌 건강 관리라고 하면 큰 준비나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짧아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루 10분이면 뇌는 매일 새로운 자극을 받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침 루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단순히 몸을 깨우는 것뿐 아니라 뇌를 깨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아침 스트레칭과 깊은 호흡입니다. 잠자는 동안 뇌와 몸은 활동이 줄어들고 혈액순환도 느려집니다. 이때 가볍게 목을 돌리고 어깨를 풀어주고 상체를 좌우로 틀어주는 동작을 23분 정도 하면서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늘어나고 신경세포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두 번째는 간단한 암산이나 단어 퀴즈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짜의 숫자를 거꾸로 말해보거나 세 자릿수에서 7을 계속 빼나가는 간단한 계산을 해보세요. 또는 냉장고 속에 있는 음식 5가지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떠올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짧은 퀴즈는 뇌의 전두엽을 자극해 집중력과 작업 기억력을 높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계획 적기입니다. 종이에 오늘 해야 할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일정 관리가 아니라 뇌가 하루를 예측하고 준비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실제로 하루 동안 기억력과 판단력이 향상됩니다. 다음은 낮 루틴입니다. 낮에는 짧은 두뇌 휴식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계속 집중하는 것보다 12분의 의도적인 휴식이 뇌의 피로를 줄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눈 감고 심호흡하기입니다.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숫자를 세어보세요. 이때 잡생각이 떠오르면 그저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지나가게 둡니다. 이것은 명상의 한 형태로 뇌의 불필요한 긴장을 풀어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짧은 산책입니다. 실내라도 상관없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나 거실을 12분 걷는 동안 주변 사물의 색이나 모양을 관찰해 보세요.
이것은 뇌의 시각 처리 영역과 주의 집중 회로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루틴입니다. 저녁에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뇌가 안정적으로 휴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오늘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리고 짧게 적어보세요. 이 습관은 긍정적인 기억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수면 질을 높입니다. 손으로 직접 쓰면 뇌의 운동 영역과 기억 영역이 함께 자극됩니다. 두 번째는 시각화 훈련입니다. 내일 하고 싶은 일이나 목표를 눈을 감고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내일 아침에 친구와 함께 걷는 장면이나 시장에서 장을 보는 장면을 세세하게 상상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뇌는 실제로 행동한 것처럼 반응하며 기억 회로와 동기부여 회로를 동시에 강화합니다. 세 번째는 짧은 독서입니다. 잠들기 전에 5분만 책을 읽어도 뇌는 새로운 정보로 자극을 받습니다. 특히 익숙하지 않은 주제나 장르를 선택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단, 스마트폰이나 TV 대신 종이책이나 전자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밝은 화면의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침, 낮, 저녁 각각 34분씩만 투자하면 하루 10분 내외로 충분히 뇌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는 것입니다. 뇌 건강은 운동과 같습니다. 오늘 하루 많이 한다고 갑자기 좋아지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하면 반드시 장기적으로 큰 차이가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루 10분만 투자해서 뇌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